예, 자, 책 볼게요. 우선 우리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너무 틀린다 그랬죠? 예, 그거 하나만 잘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4쪽 볼게요. 기본서. 자, 요약집은 아마 58쪽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59쪽부터. 자, 신규 등록은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는 토지를 이제 최초로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게 우리 신규 등록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공유심의를 매립해서 새로이 뭐 산업단지나 농경지 등을 만들어서 소지목 경자면과 소유자들을 최초로 토지대항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신규 뭐한다? 등록. 예, 저기 대상 토지 보세요. 1, 2, 3번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 공유수면, 바닷가 매립한 것을 공유수면 매립했다고 그랬죠? 공유수면 매립지나 등록되어 있지 않는 섬입니다. 자, 거기 신청 있죠? 그죠? 그걸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30일, 60일. 아, 그렇죠. 60일 내에 소관청한테 가서 우리 신규 등록으로 신청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고. 자, 첨부 서류 있어요? 예. 자, 우리 신규 등록으로 가는 것은 토지대 하나 만들러 가는 거죠? 그럼 아무나 토지대항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땅이라는 증명서류 나오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몇 개죠 이게? 소유권 증명서류? 4개예요. 4개. 우리 5대 선당이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4개니까 이것도 한 번씩 종정 시험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법원의 확정 뭐라고 돼 있죠? 판결서. 예, 내 땅 서로 싸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 땅이다라는 그 판결서 거치면 되고, 두 번째는 바닷가를 매립했을 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무슨 검사? 그렇죠.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고, 자, 디귿은 도시구역 안의 토지를 지방단체한테 명으로 등록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가 된다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 땅을요. 지금 우리 하청 같은 것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죠. 그죠? 그래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싶어서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자, 대장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이 소유권 증명서류에 아까 등기부 등초번 이런 것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서류가 우리 암기사항이 여러분 그 59쪽에 요약집에 있죠. 그죠? 그 왕의 남자 있잖아요. 이준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기가 판소리를 잘하는지 준기 판소리 이렇게 돼 있죠. 있어요? 네, 준이 뭐예요? 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기는 기획재정부자 협의하면서 판은 판결서, 소는 소유권 증명서류죠. 그죠? 네, 기타 소유권 증명. 여기에 등기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제출의 면제 보세요. 거기 제출의 면제 115쪽입니다. 이 소유권을 증명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구청에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등록 절차 보세요. 아까 우리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측량. 그래서 아까 우리 측량하지 않는 토지동은 합병과 지목 변경이죠. 그래서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 및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새로이 토지 표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우리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 있죠. 그죠? 이거는 등기부를 통해서 적었어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그렇죠. 소관청이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킨다. 이렇게 맞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시킨다 이러면 틀리다. 아직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없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땅이죠? 국가 땅이에요. 그래서 총괄청이나 중앙관상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있고, 오른쪽 위에 여러분 기출이 있어요. 기출 잠깐 볼게요. 위에 기출.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신규 등록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소에 지체 없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한다 이러면 X.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서 촉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147페이지 한번 잠깐 가볼게요. 거기 147페이지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147조.
147쪽에 자, 등기 촉탁이라는 부분 나와 있어요? 예, 잠깐 볼게요. 우리 등기 촉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지워버리세요. 경계는 등기부가 없어요. 면적 등 토지의 무슨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표시사항의 정리를 마치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데 이 경우 그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것은 수수료 같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등기 촉탁 대상 써 있어요. 네,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면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촉탁한다 쭉 많이 나오죠. 거기서 몇 가지만 좀 주의할까요? 니은에 무슨 변경? 15번. 자, 디귿에 무슨 말소 써 있죠? 예, 바다 말소도 지적공부 사라졌으니까 등기부 없애달라고 촉탁하는 거예요. 바다 말소도 촉탁하고 뭐 니을에 축척 변경 이런 거 다 촉탁한다고 써 있죠. 근데 그 밑에 핵심 다짓기를 뭐라고 그랬죠, 그죠? 제일 밑에 핵심 다짓기 있어요? 자, 촉탁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나오는데 2번을 안 봐도 돼요. 자, 우리가 1번 하나 봤죠?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3번은 이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아까 자,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면 대장이 먼저 바뀌었죠? 맞죠? 그래서 이 대장을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에 표제부 바꿔달라고 구청 공무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아까 등기 촉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무슨 사항이 먼저 바뀌었을 때? 표시사. 표제부 바꿔달라고. 그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 있죠. 근데 요거는 대장은 소유자는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라서 대장이도 있죠. 그죠? 그래서 대장 소관청한테 아까 요 등기부에 있는 대장에 있는 소유자 바꿔달라고 완료 통지서 보냈죠. 맞죠? 그럼 이 완료 통지서가 와서 자, 소관청 공무원이 대장의 소유자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등기소에 뭐 소유자 바꿔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비는 소유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등기소에서 바꿔달라고 부탁 와서 지금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또 등기부에 뭘 또 다른 걸 뭘 바꿔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장의 이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 놓고 뭐를 정리해 놓고? 그렇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 놓고 등기 촉탁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사항이 바뀌었을 때 무슨 사항이 바뀌었을 때? 표시사항이 바뀔 때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서 촉탁하는 거지.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어디가 먼저 바뀐다? 등기부. 그러면 소관청에서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가 와서 소관청의 공무원이 대장의 소유자를 바꿔놓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밑에 또 큰 3번 보세요. 지적공부의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그렇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때는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우리 암기할 때 소신 없는 자 이렇게 암기해요. 뭐 없는 자? 네, 소신 없는 자들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소가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그렇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다든지 또 무슨 등록? 예, 신규 등록. 요건 등기 촉탁하지 그렇죠. 않는다. 그거는 대장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144페이지 잠깐 하죠. 기본서 144페이지 있어요? 네. 자, 이 부분 이거예요. 자, 잠깐 접볼게요. 접보세요. 대장의 토지대장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때 구청 공무원이 뭐를 정리할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때는 자, 우리 등기소에서 이렇게 완료 통지서가 와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신규 등록 있었잖아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 소관청이. 자, 그리고 주인이 없는 토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 누구 땅일까요? 국가. 예, 그게 좀 먼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저기 나중에 오른쪽에 3번 이것도 나중에 보기로 하고 왼쪽에 1, 2번이에요. 1, 2번 있어요? 예. 자, 144페이지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 부분의 정의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그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정리한다 써 있죠. 그죠? 근데 다만 신규 등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은 위에 있는 등기부 서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정리한다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부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렇지, 지적소관청이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키는 거지. 등기부를 통해서 정리한다 이러면 XX. 응?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 2번은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국가. 예, 볼게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으로 들어오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국가명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신규 등록 있었죠, 그죠? 자,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린다. 등자. 그럼 첫 번째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유권 증명서에서 준기 판소리를 갖다 주지만 등기부 등초본은 포함되지 않고,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 등기부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없고, 소관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거 하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등록 전환이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예, 등록 전환이 조금 여러분이 이제 낯선데 의 한번 정가 볼게요. 116쪽이죠. 기본서.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어디에 등록된 것을 옮긴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등록 전환은 어디에 등록된 것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 아까요 제가 우리 신규 등록은 뭐 나오면 틀렸었어요? 그렇죠. 우리 등기가 나오면 틀린다.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암기사항 나눠준 게 있죠, 그죠? 거기 37번이 있을 거예요. 아까 등기 촉탁하지 않고 우리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아까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등록할 때는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할 수가 없고,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게 아마 37번에서 나올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등록 전환이라는 게 이러면 나오거든요. 자, 등록은 어디에 등록된 것을 옮긴다 그 얘기죠, 그죠? 네, 자, 등록 전환입니다. 우선 우리 개념 한번 볼 때 본 거였는데요. 자, 임야대장과 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뭐 하는 거? 그렇죠. 옮겨 놓는 것을 이제 등록 전환이다 개념이 나오죠. 자,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지적도가 축척이 이렇게 1200분의 1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죠? 1200분의 1개 지역이 있다가 임야도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산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산자 있는 부분 우리 마을에 어디에 등록된 땅이라고 했어요? 임야도. 임야도에 있는 등록된 땅인데, 자, 우리 임야도는 축척이 지금 되게 6000분의 1 이렇게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좀 전에 봤던 이렇게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임야대장과 이렇게 임야도에 있는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놓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표 선수 이런 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산 2번지 이렇게 임야 소유자가 말이에요. 이 임야다가 지금 각종 허가를 받아서 뭐 펜션이나 호텔 같은 걸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저 강원도에 여러분 평창 올림픽이 생겼잖아요. 그 호텔들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제 우리 호텔 생기고 펜션도 많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그 땅들이 다 지금 등록 전환해서 생겼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탄에다가 같은 거 호텔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원주택 같은 거 신축하려면 여러 허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제일 먼저 이게 지금 임야되니까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무를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산지관리법상 산림 훼손 받아야 되고, 땅이 비탈됐죠, 그죠? 그럼 평탄하게 닦으려면 국계법상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건물을 신축하려면 구청에 가서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했어요. 그럼 이 토지는 지금 이제 임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밀이지 못한 요 임야도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요 토지를 어디로 옮겨 놓는 거예요? 지적도로.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 전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선 등록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선 요 지목이 이 임야에 있었죠, 그죠? 집을 지면 지목이 뭐로 바뀌죠? 대지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서, 자, 지목이 변경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 등록이 전환되는 토지가 하나가 있고요. 지목은 바뀌지 않고
자, 임야도에 있는 임야라는 이런 지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토지를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가는, 지목을 변경 없이도 우리 등록이 전환될 수 있는 세 가지 토지가 있어서 총 이제 등록을 전환시키는 토지는 총 4가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 대장을 일원화시키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밀한 거로 토지랑 옮겨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이 이원화돼서 지금 우리가 틈만 나면 등록 전환을 시켜줘요. 왜? 정밀하지 못한 6,000분이 있으면 임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정밀한 거로 나중에 분쟁 있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도로. 그래서 이제 등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토지가 총 4가지 대상 토지거든요. 그걸 여러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자, 우리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이는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감으로써 도면의 정밀성과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서 지적관리를 함축 합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자, 따라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 토지 보세요. 우선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서 등록 전환되는 토지 하나 있죠. 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무슨 관리법? 그렇죠. 산지관리, 산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우리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되면, 아까 쉽게 얘기하면 산에다가 집을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가 임야에서 뭐로 바뀌어가면서? 대지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자,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되는 토지가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인데 나머지 토지가 무슨 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임야도에 동그라미 치면 좋겠죠. 그죠? 나머지 토지가 임야도, 거기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줄 치면 나머지 토지가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자, 우리 도면의 통일성 위해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마을에 모든 땅이 다 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졌어. 근데 산 5번지 임야 요거 하나만 아직 개간이 안 돼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럼 이 산 5번지 임야 하나 있으려고 이 커다란 이 마을에 임야들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면의 통일성 위해서 자, 임야도에 있는 임야라는 지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토지를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적도에도 지금 지목이 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런 토지를 나중에 실무에 가면 여러분 토임이라고 그래요. 토임. 뭐라고 한다고요? 토임. 토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임야가 있다. 이걸 토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토임이라는 토지가 매매로 나왔어요. 근데 임야 가격으로 나왔네. 그럼 사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아요. 당연히 개간되니까. 그래서 토임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대. 지적도를 떼보고 거기에 임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 집주인, 토지주인 찾아가가지고 좀 더 치르고 사는 거예요, 땅을. 그럼 당연히 나중에 몇 배 떼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해도 되는데요. 합격해놓고 그 토임 있는지 없는지 그 지적도 떼가지고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전이 이루어졌어, 그죠? 근데 나머지 토지만, 무슨 토지만? 그렇죠. 나머지 한 필지만 계속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지목 변경 이시 없이도 등록전을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보세요. 또 무슨 도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임야도 이렇게 써 있나요? 그 동그라미 니은이죠, 그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는데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아까 요 임야도에 있는 토지들이 다 개간이 있었어요. 근데 불법으로 개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형질은 바뀌어버렸네. 근데 불법으로 개간된 것들은 지목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화전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토지들은 개간이 됐기 때문에 등록 전환은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지목은 바뀔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볼까요?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지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목 변경할 수 없어요. 일단 기회만 되면 등록 전환을 시켜주지만 지목은 바뀌지 않고 그런 토지들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도시군 관리 뭐에 따라서?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데 옛날에는요,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그 대개 읍면 저기 대도시 땅은 대개 지적도에 많이 있었고 읍면 땅들은 임야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의 땅의 일부를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 놓을 수 있거든요. 도시군 관리 때 대도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계획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상태? 계획 상태 때문에 개별 필지의 지목이 뭐로 바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우선 등록전을 먼저 시켜주고 지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군 대도시 지역을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질 때는 이 토지들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뭐는 바뀌지 않는다.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잠깐 볼게요. 우리 등록 전환 대상 토지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럼 우선 보세요. 등록 전환은 어디인 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그럼 잠깐 아까 무슨 관리법 이렇게 써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형질병 이렇게 써 있죠? 산을 개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또 무슨 도 이렇게 나와요. 임야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무조건 등록 전환 토지야. 그럼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 뭐에 따라?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도 대도시 지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암기 사항이 있어요. 이 등록 전환 대상 토지 해가지고 내일 날씨가 좋으면 등산할 계획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뭐 계획임? 그렇죠. 등산할 계획임. 이게 등은 등록 전환 토지고 아까 산은 무슨 관리법? 그렇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런 것들은 등록 전환할 수 있고 아까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토지 세 가지 있었죠. 그죠? 도시군 관리 뭐에 따라?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든지 또 무슨 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슨 대상 토지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이렇게 산지관리법이나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좀 중요할 것이 잠깐 가볼게요. 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자, 이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면적이 바뀌죠. 경계와 면적이 바뀌죠. 왜냐하면 축척이 달라지잖아요. 자, 임야도에는 축척이 얼마였었어요? 그렇죠. 6천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지적도로 가면 인접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가겠죠. 지금 땅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새로 측량을 통해서 이제 면적을 등록시켜요. 새로 뭘 통해서? 측량. 그때 이 면적을 등록할 때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자, 우리 면적을 지금 임야도는 6천분의 1 가지고 지금 측량한 거죠. 그죠? 자, 이거는 1200분의 가지고 측량해서 새로 면적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종전에 임야 대장이 이미 임야도에 있는 것이 임야 대장의 면적이 있겠죠. 그죠? 그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과 새로 이제 우리 토지 대항으로 옮겨가겠죠. 그죠? 자, 이 토지 대항으로 옮겨갈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라고 나와요. 무슨 범위? 허용 범위. 허용 범위 아까 루트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냐에 따라서 그 등록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자, 우선 허용 범위를 초과하더라. 자, 이 6천분의 1에서 측량했더니 이 면적이 70제곱미터인데, 자, 1200분의 1 가지고 측량했더니 80제곱미터가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 6천분의 1에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정확해요? 1200분의 더 정확해요? 이게 정밀한 거죠. 그죠? 1200분의. 그럼 6천분에 있던 면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관청이 6천분의 임야대의 면적을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직권으로 고쳐내요. 어떻게 고친다고요? 그렇죠. 직권으로 이렇게 고쳐놓고 그 새로 나온 면적을 이렇게 토지대항에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속에 나와요. 뭐라고? 우리들이 신청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고. 신청을 통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축척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건 소관청이 어떻게 고친다? 그렇죠. 직권으로 고쳐내요. 자, 근데 허용 범위 이내더라. 자, 허용 범위가 여러분 1제곱미터라고 보세요. 그죠? 자, 우리 임야대항의 면적이 얼마냐면 70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허용 범위가 71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허용 범위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요 새로 나온 면적 있죠. 그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그래. 뭐 될 면적? 그렇죠. 요 등록, 우리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 나와요. 뭐라고 할까요?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정정한다 이러면 X예요. 어떻게 정정? 직권. 또 이렇게 요게 많이 속에 나와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요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 있죠. 그죠?
요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러면 틀렸어요. 새로 나온 면적을 뭐라고 하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다 새로운 면적을 적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직권으로 고치고 오느냐 안 고치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정져? 직권.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우리 암기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초권이 2등이라고 암기하거든요. 뭐가 2등? 초권이. 우리 조건이라고 까분에 있죠. 2AM인가? 맞죠? 그 친구가 연예인인데 100m 달리기 하면 2등 하지 않고 1등 하지 않고 2등만 한대. 정말 그렇대요. 1등은 좀 조그만 애 있다고 하더라고.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달리기. 자, 그래서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정져? 직권. 그래서 초권이에요. 초권이. 맞죠? 근데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할 때는?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 등록. 그래서 2등이야. 2등. 초권이가 몇 등? 2등. 2등.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잠깐 더 볼게요. 우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지적군부가 2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사라져요.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가니까. 무슨 알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그 지번은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신규 등록과 여러분 등록 전환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이 같죠? 맞죠? 등신부. 자, 옆에 만약에 옆에 13 답 옆에다가 이렇게 등록 전환할 수 있죠. 그죠? 그럼 13에 1. 이게 원칙이잖아.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요? 부번. 근데 신규 등록 저기 등록전 여러 필지든지 몇 필지? 여러 필지 다 등록전이 이루어졌든지 또 이미 등록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있죠. 멀리 떨어진 자유식이잖아. 우리 마을에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그 지번 부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번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하나는 아까 대상 토지 내일 날씨가 좋으면 등산할 계획이 뭐고 초권이 2등. 시험은 거기 두 개에서만 나와요. 등록 전환은. 한번 볼까요? 자, 절차 보세요. 신청 116페이지. 자, 그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며칠 내에 해달라. 그래요. 다른 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116페이지 60일이고. 자, 거기 등록 절차 있어요? 예, 그 부분 볼게요. 우선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측량. 왜? 축척이 달라졌으니까. 임야도에 있던 6,000분의 1이 토지에 옮겨가니까. 그래서 반드시 측량을 통해서 실시한 후 등록 전환 측량 성과들을 토대로 신청서 작성하는데 그 2번 고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뭐 하면? 초과하면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죠? 초과할 때는 그 등록 전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거 지으라겠죠. 그죠? 그 두 번째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 그걸 지워버리고 자 허용 범위 그러면 초과할 때는 그 얘기죠. 그죠? 임야 대장과 임야도의 면적을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그럼 우리가 소유자의 신청 정정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정인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 놓는 건데. 근데 오른쪽에 자 보세요. 3번에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뭐면? 이내.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죠?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을? 그렇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등록 전환될 거기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거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O다 X다. X다. 그래서 그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요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은 나중에 여러분 두 가지 잘 암기하면 돼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계획임? 등산의 계획. 초건이 1등, 2등. 네, 2등. 그 두 가지만 잘 알면 되고 그 축척은 동그라미 4번. 이미 등록된 인접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을 시킨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 자, 분할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죠. 그죠? 네,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이제 나누는 건데 우리가 땅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볼게요.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상권 이전이 아니에요? 무슨 이전? 소유권. 왜냐하면 일필지 일부는 못 팔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권은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이전이 아니라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자, 우리 소유권 이전하기에 앞서서 매매에서 소유권이 이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 등을 위해서. 또 하나는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뭐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요 모습을 볼게요. 자, 요런 땅들이 지금 막 빼뚤빼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잘 이게 끄트기 통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서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지상 경계들을 이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어떠냐면, 자, 이렇게 땅이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이쪽으로 해볼까요? 그냥 이게 한 필지. 중간에 이렇게 이 필지 중간에 이쪽으로 하지. 건물이 이렇게 신축돼 있을 때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합리하죠, 그죠? 그래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이렇게 땅을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잠깐 볼게요. 위에 이쪽으로. 아까 지금 크게 분할할 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장에서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1필지, 한 필지는 지목이 두 개에 대해 하나에 돼. 하나에 돼. 그 1필지부가 용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한 필지에 과손인데 이 과손 내에 도둑이 만약에 한쪽 귀퉁이에다가 과손 관리인이 집을 줬어요. 그럼 집이 있는 부분은 지목이 뭐죠? 대지. 그럼 이게 땅에 지목이 두 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필지 지목이 하나 되니까 분할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으면 뭐가 포함된? 분할. 분할이 포함된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분할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저기 보세요. 자, 우리가 소관청한테 지금 국가가 지적 공부를 만든 목적이 뭘 걷게 만들었어요? 세금.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60일 내 신청 의무를 부과했죠, 그죠? 토지등이 발생하면. 아까 바다 말씀만 90일이죠, 그죠? 근데 세금은 뭐와 관련이냐면 지목과 관련이 있죠. 뭐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지. 그래서요, 여러분이 땅이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목이 안 바뀌면, 뭐가 안 바뀌면? 지목이 안 바뀌면 한 달에 오든지 60일에 오든지 90일에 오든지 1년에 오든지 국가는 관여 안 해요. 근데 지목이 바뀔 때는 그 바뀐 지목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60일에 분할 신청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보세요. 아까 큰 땅 잘 안 팔렸죠, 그죠? 팔기 위해서 아까 분할할 수 있었죠. 매매 등 위해서. 아까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아까 분할할 수 있었죠. 경계 시장에서 분할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분할이 포함된 허가 등을 받아 분할할 수 있죠. 이때는 지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의무가 없어요. 60일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60일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할로 뭐가 바뀔 때? 용도, 지목이 바뀔 때 이 땅 계속 과수원 용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대지로 분할해 놓고 이 부분을 대지로 세금을 내야 되지. 계속 그냥 과수원 용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60일 내에 분할해 달라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속에 나와요. 뭐라고? 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때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러면 XX. 분할로 뭐가 바뀔 때? 용도, 지목이 바뀔 때. 요때만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자, 저 보세요. 요 부분은 지금 분할이 이루어지죠. 맞죠? 또 지목도 바뀌죠. 과손에서 지금 대지로.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용도가 바뀔 때는 이 지목 변경과 분할 신청을 반드시 함께 신청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 볼게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경기를 결정할 때, 자, 지상에 위에 건축물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건축물 있을 때 이걸 관통하게 분할해서는 안 돼요. 이 분할할 때는 공사 개판이 아니 여기 공사 개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공사업부에서 분할하는 게 아니잖아.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이나 매매나 소유권 이런 분할할 때 이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할은 분할로 뭐가 바뀔 때만 60일의 의무가 있다.
용도.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 우선 기억하세요.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게요. 자, 분할. 자, 의부터. 분할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117페이지 보는 겁니다.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서 토지 이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게 분할입니다. 또한 분할할 때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각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고, 자, 분할 후 면적은 분할 전 면적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D페이지 보세요. 자, 대상 토지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뭐가 바뀌면, 그렇죠, 용도가 바뀌면, 또 우리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 위해서 필요하면 분할할 수 있었죠? 또 아까 토지가 완전 모습이 뭐 이상하게 생겨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해서 분할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허가 받으면 분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 3번이 이제 중요해요. 아까 뭐가 바뀔 때만 60일 의무가 있다고요? 용도. 그게 나오죠, 그게.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1필지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용도가 바뀔 때만 바뀐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적소관청 와서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형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령이 허가 등을 받아서 분할할 때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책은 없는데, 자, 이거 지금 분할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사 개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그렇죠,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써 있지는 않는데. 자, 첨부 서류 보세요. 1, 2번만 보시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할 때는 분할 사유로 기록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는데, 그 1번은 조금 적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하나 써놓으세요. 없는 사람들 함께 제출. 어떻게 제출? 함께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분할이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서 갖다 달라 그 얘기고, 아까 분할을 하면 반드시 측량해야 되죠, 그죠? 거기 나오죠, 보세요. 자,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가 정확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후 발급한 측량 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표지사항 정리하고, 요건 안 했는데, 여러분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아직 소유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잠깐 해볼게요. 결론입니다. 우리 토지 이동은 지금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이죠, 그죠? 토지 이동은 개념이 소유자가 바뀐 게 토지 이동이에요? 표시상이 바뀐 게 토지 이동이에요? 표시상이 바뀐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결론 무슨 말 알겠어요? 소유자 바뀌는 건 토지 이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토지 소유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분할 전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 작성하는 대장에 옮겨 적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분할은 그 세 번째 줄만 보세요. 면적 결정에 있어서는 분할 전 면적에 뭐가 없도록, 그렇죠, 증가함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자, 근데 분할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분할은 60일의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 뭐가 바뀔 때다? 용도. 그럼 다른 때는 60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더 중요한 게 D페이지죠, D페이지. 합병이죠, 그죠? 합병이 있어요? 예, 합병이 거의 뭐 매년 지금 시험에 나오다시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합병은 한 필지로 여러분 합하는 거죠, 그죠?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건데 아까 측량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합병이 된다는 얘기는 몇 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필지 이렇게 합병할 때 한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암기한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해 합병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뭐죠? 소도, 목, 축하고 모두 킨다.
연, 등도, 킨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면 네 동이 같은 토지만 다 합병할 수 있겠네. 네 동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 그죠? 지번 부여적이 동리잖아요.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죠? 지목이 같은 토지만 지금 전끼리 합병이 되죠? 맞죠? 여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두 가지 여기 보세요. 지금 35번지 다 보고 39번지 답이 합병이 됐죠. 그죠? 그 여기 경계선은 지워버렸잖아요. 도면에. 면적은 합산하거든, 토지당에. 아까 합병 토지는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 모습 그림은 여러분 우리 교재에 거기 있어요. 여러분 122페이지에 보시면 122페이지에 그림 있어요? 그 밑에 지적도 있죠. 그죠? 거기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이 합병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리동이 같은 토지만 합병이 이루어졌겠죠. 소유자가 같은 토지 합병이 이루어졌겠죠. 지목이 같은 토지가 지금 합병이 이루어졌죠. 축척이 같은 토지가 지금 합병이 이루어졌죠. 집안이 이렇게 연속돼 있을 때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합병 안 되죠. 그죠? 끼리끼리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은 후순위였어요, 선순위? 선순위지. 그러니까 35번만 남았지. 39번이 남아있지 않고. 근데 그거 기억나나요? 건물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건물 있을 때는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만 그 집안을 합병이 집안했잖아요. 병, 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가 합병을 할 수 있는 토지와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에 아까 6가지는 배웠죠. 그죠? 자, 그리고 7번째 이런 게 나와요. 지금 할까요? 합병할 수 있는 토지 어디에 가면? 부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도 킨다. 요 얘기 지금 뭔지 알죠? 자, 여기 이제 파생 원칙이 몇 가지가 이제 여러분 나오거든요. 자, 잠깐 볼게요. 소유자가 같다. 이 얘기는 소유자들이 모두 같아야 되면 주소도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주소. 여러분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이건 동명이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소유자 맞죠? 주소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주소가 다르면 그건 사람 이름만 같은 거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합병 안 해줘요. 그 주소가 동일해야 소유자의 주소가 이렇게 소유자들의 주소가 서로 같아야 되지 서로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고요. 또 공유 지분이 다르면 무슨 지분이?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해 주지 않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토지가 아까 그냥 보세요. 자, 7번지 대지하고 8번지 대지인데 요게 자, 갑이요. 면적이 자, 70제곱미터 하는 토지거든요. 자, 갑이 지분을 공유 지분을 2분의 1 가지고 있고 우리 2분의 1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90제곱미터 하는 토지예요. 근데 지분을 갑이 3분의 2 가지고 있고 우리 3분의 1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이 다르죠. 맞죠? 이거 갑 합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초 이쪽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분이 같아요. 2분의 1씩.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쪽도 절반씩 가지고 있고 이쪽도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이 뭐한 토지? 같은 토지. 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병 안 해줘요. 또 주소가 다른 토지는 동명이인이니까 소유자 다르니까 합병해 주지 않고요. 요게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아까요. 여러분 축척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축척 변경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축척 안과 바깥. 그러니까 합병해 주지 않고요. 또 하나 여러분 조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 지목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아까 지목이. 근데 자, 합병하는 필지에 지목은 같지만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무슨 대상 토지는? 분할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외가 있어요. 자, 합병 신청과 동시 이게 포인트예요. 뭐예요? 동시에 용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때는 분할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합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7번지 과수원용지와 8번지 과수원용지 지목이 같죠? 맞죠? 그래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 귀퉁이에 도둑이 많이 껴가지고 과수원 관리인 집을 줬어. 그러면 이 집 있는 부분은 지목이 뭐죠? 대지죠? 이건 대지니까 분할해서 아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합병을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지목이 다른데. 무슨 말겠어요? 그럼 토지 합병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에 이런 토지들은.
그런데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면 뭐가 먼저 일어나면 분할이 먼저 일어나. 그럼 요 따지는 또 소재는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들은 지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근데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볼게요. 자,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가 용도가 달라서 무슨 대상 토지는? 분할. 지목이 바뀌어가지고 분할 대상 토지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합병시키지 못한다는 거지. 지목이 다른데. 근데 합병 신청과 어떻게? 동시에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먼저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토지들 그 얘기예요. 나머지 토지를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어요. 예, 그것들이 우선 먼저 나와요. 한번 잠깐 교재 볼게요. 우리 책 여러분. 자, 합병 보세요. 120페이지. 의 합병이란 분할과 반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거고, 합병은 신규 등록 전환, 분할과 달리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습니다. 자, 합병의 제한 먼저 보세요. 가로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잘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오른쪽에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미음 먼저 보세요. 지족도 임야도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비읍은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고, 시옷은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에 합병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지음 먼저 보세요. 지음. 합병하는 토지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치읓.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축척 경기정리,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고. 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응 있어요? 2응하고 양가로 2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하고 묶어야 되거든요. 2응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같이 묶어야 돼요. 우선 2응 먼저 보세요.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토지가 뭐가 다르게 돼서 용도가 다르서 분할로 빠져나갈 토지들은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2번.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서 분할 대상 토지라도 합병 신청과 어떻게? 동시에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이때는 분할이 먼저 일어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 그 부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지목이 다르면 합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도가 다르서 분할로 빠져나간 토지 지목이 다르니까 합병시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 버리면 나머지들은 합병할 수가 있겠지. 그 얘기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그 리을이에요. 리을 있어요? 제일 위에. 자, 합병하는 토지에 A, B, C 등기 외라고 돼 있죠. 그죠? 외에 등기가 있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써 있죠.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가 그 등기법 배울 때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거 좀 어려울 텐데, 자, 일필지 일부에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있고 불가능한 권리가 있어요. 자, 부동산에 이게 부동산이면 토지 건물의 일부에 뭐에? 일부에 방 한 칸 안방만 그 얘기죠. 그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용익권들이에요. 무슨 권? 용익권. 여러분 방 한 칸 전세 줄 수 있죠. 일필집에 전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임대차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용익권은 네 가지죠.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용익 물권이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물자 빼고 그냥 용익권 오면 여러분 임차권이 더 들어가요. 무슨 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일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권리들은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어요. 저당권, 뭐 가압류, 가처분, 나중에 가등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가 없는 권리들이에요. 여러분 은행 저당권은 은행에 대출 받는 거죠. 그죠? 자, 안방만 대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집 전부 대출해주지. 가지고 대출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이런 것들은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럼 일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들은 합병할 수가 있어. 근데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들은 합병시켜주지
안 해요. 자, 이런 거예요. 잠깐 적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줘. 자, 7번지 대지하고 갑이 가지고 있는 8번지 대지가 있어요. 이쪽은 한쪽은 여러분 전세 줬어요. 이쪽은 전세권 주지 않았네요. 그죠? 아까 우리 전세권은 일필지 일부도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합병하더라도 일필지 일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익권들은 합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대출 받는 것들은 안방만 대출해 주지 않죠. 그죠? 자, 이거 7번지 대지는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저당권이 설정했어요. 8번지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어요. 그죠? 이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안 해요. 왜? 합병해 주면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이 성립을 인정한 꼴이 되거든.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쪽 용익권, 무슨 권? 용익권이 있는 토지들은 합병해 줘. 왜? 일필지 일부가 되니까. 그리고 결론, 용익권이 아닌 것들. 무슨 말이겠어요? 용익권이 아닌 것들은 일필지 일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합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암기할 때 우리 야구 선수 하나 있거든요. 임창용 승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용승? 임창용 승. 자, 임이 무슨 권? 임차권이고 창은 창설적 공동 저당인데 이거 조금 더 보고. 용은 무슨 권? 용익권. 아까 용익권 뭐예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지역권은 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승역지와 요역지. 무슨 지와 무슨 지? 승역지와 요역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승역지가 일필지 일부가 돼요. 뭐가 일필지 일부가 된다고? 승역지. 그래서 승역지는 전세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필지 일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합병을 해줘요. 근데 아까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저당권, 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역지는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등기된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읽어볼게요. 자, 그거 하고 책 볼게요. 우선 아까 저당권이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는 합병 안 해줬죠. 그죠? 근데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여러분 은행에 가서 담보를 대출받을 때 여러 목적물이 공동으로 담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걸 처음부터 같은 날짜에 공동으로 담보로 들어가는 것을 같은 날짜에 들어갔다고 이걸 창설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담보로 들어가는 것을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된 토지 이걸 접수번호가 동일한 같은 저당권 이러거든요. 그거는 합병을 해줘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 토지 지금 은행에 5억을 대출을 받는데요. 요건 3억짜리예요. 그럼 요 3억짜리 하나 가지고 대출 안 해주겠죠. 그죠? 요건 2억짜리예요. 그럼 5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같은 날짜에 여러 개의 목적물이 같은 날짜에 공동으로 저당을 잡히는 것을 같은 날짜에 공동으로 저당을 잡혔다고 해서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하기 전에는 나눠서 담보죠. 그죠? 합병은 그게 한 피지 담보고 경매도 같은 날짜에 넘어가니까 일물 이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같은 날짜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는 합병해 주지? 이건 둘 다 저당권이 된 거예요. 된 거. 무슨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보세요. 이 121조. 자, 120부분 지금 합병할 수 있는 것들만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소유권과 자, 용익권들 나오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무슨 권? 임차권. 또 지역권인데 무슨 지역권이에요? 승역지 지역권이 승역지. 자, 10번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이렇게 써 있죠. 이걸 아까 제가 무슨 공동저당? 그래 하나 써놓으세요.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자, 요것들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용승? 그렇죠. 야구 선수입니다. 임창용 승이 돼 있는 토지들은 합도 여러분 잘 암기해놓고 거꾸로 하면 안 돼. 임창용 승은 용익권들이죠. 용익권은 방한칸 전세 줄 수 있었죠. 그럼 합병할 수도 있다. 또 합병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하필 임창용 승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하필 임창용 승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몰라가지고 하필 뭐필? 하필 합필할 수 있는 거 토지니까 하필 임창용 승이야. 하필 임창용 승은 합필할 수 그렇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요 합병은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할게요. 자,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다? 한 필지. 그러면 아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 있었나요? 어디에 가면? 그렇죠. 부에 가면 뭐도? 소도, 뭐하고? 목, 축하고, 뭐도 킨다. 연등도 킨다. 요게 합당에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또 무슨 용승? 그렇죠. 예, 하필 임창용 승이야. 요건 합병할 수 있다. 예, 요 부분이 중요해요. 올해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이요. 그러면 용의권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죠? 저당권. 무슨 권? 저당.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용의권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등기된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각하시켜버려요. 거부를 했는 거예요. 합병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용 승만 할 수 있다 보시고 거기 신청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쉬었다가.